일단 먼저 지하철입니다. 지금은 65세인데요. 매년 기준을 한 살씩 높여서 70세까지 조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공짜였습니다. 무료 입장이었던 공원이나 박물관 70세 이상으로 바꾸고요. 국민연금도 68세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70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보행기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40만원짜리 보행기를 6만원대에 살 수 있는데 아직 모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은 30세였습니다.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다고 하는데요. 1970년 정조 때 전체 인구 74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70세 이상 사는 사람들 25,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3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믿기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의 노인 기준 도대체 누가 정했고 어떻게 나왔는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독일입니다. 1889년입니다. 이때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받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인 평균 수명이 남자는 41살, 여자는 45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물론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기대 수명은 84.3세인데요. 1970년에는 62.3세까지 살면 정말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22년이 지나면서 벌써 평균 수명 22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인 기준도 마찬가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981년 만들어진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이렇게 규정된 노인 기준 연령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나이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체 68%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살부터가 노인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노인 기준 변경 내용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제4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월 7일, 2월 26일, 3월 18일 이렇게 세 차례 간담회 이후 벌써 네 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법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요. 이미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요. 노인 연령 자체를 상향 건의했는데 무려 7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더 늦게 노인의 나이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나이가 진짜 노인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노인의 연령 기준 조정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고용을 연장하자, 정년퇴직 나이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자 이런 내용들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 기준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변화 자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인구 25% 이상이 노인인 사회, 나라의 곳간도 텅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건강수명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많은 복지 혜택들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60을 넘으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박수치면서 환갑잔치까지 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노동이나 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겠다. 이 회의가 벌써 네 번째 있었던 겁니다. 65세라는 나이, 일단 노인 연령이 조정되는 것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는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70세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마다 다른데 어찌되든 소득이나 건강 이런 개인별 차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자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나 고용 같은 제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고용, 그러니까 정년퇴직과 관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지하철입니다. 지금은 65세인데요. 매년 기준을 한 살씩 높여서 70세까지 조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공짜였습니다. 무료 입장이었던 공원이나 박물관 70세 이상으로 바꾸고요. 국민연금도 68세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70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보행기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40만 원짜리 보행기를 6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아직 모르셨나요? 자,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법적 기준 65세,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복지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4월에 갑자기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받던 기초연금 갑자기 뚝 끊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4월 25일이 기준 변경일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4월 25일 이 날짜 기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갑자기 못 받거나 변경되느냐, 이자 소득 증가한 분들 있을 겁니다. 이자가 많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최근에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갑자기 국세청에 잡혔다 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 금융재산이 증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통장에 갑자기 현금이 많이 증가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내 계좌정보, 내 시종정보가 공무원 전산상에 뜨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확인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일이 4월 25일이다.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 채권 같은 경우인데요. 이자 소득이 전년도 기준입니다. 반영되어서 4월 25일부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난해 4월 25일 기준 내가 이자 소득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올해부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난해 바뀐 내용이 올해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112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요. 초과분 30% 추가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수준을 넘어버린다면 수급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매년 새롭게 바뀌는데요. 4월이 기준월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 상승하면 소득인정액 약 33만 3천 원, 2억이 상승했다, 소득인정액 약 66만 6천 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신 분들, 이분들은 기초연금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228만 원 정도인데요. 집값이 2억이 오르시는 분들은 소득이 162만 원만 넘어도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2만 원에 66만 6천 원을 합치면 228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월이 되면 내가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근로소득도 공제 기준을 초과했는지 아닌지, 부동산 4월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들이 있다면 금융자산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기준 바뀌게 된다면 이 복지제도 자체들도 모두 나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최초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65세 이상 노인 받을 수 있는 혜택, 내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아마 65세 이상 노인 혜택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모른다, 그리고 새롭게 변동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 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 기업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장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